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공모주 워밍업으로 미리 만나볼 종목은 테린페이퍼인데요. 다음 주 청약하면서 5종목과 경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 청약 매력이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린페이퍼는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종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그 물건을 담아오는 박스를 만드는 원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는 골판지로 만들어지죠. 화면 보시면 박스 표면이 표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쭈글쭈글 들어가는 종이가 골심지, 그리고 박스 내부는 이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비닐랩 등을 돌돌 감는 데 사용되는 가운데 원통형 종이 있잖아요. 그런 종이를 만드는 지관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골판지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는 것과 함께 택배를 담는 박스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코로나19는 온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배달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시켜주는 촉매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배송의 시대에 박스의 재료인 골판지 시장은 매년 1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즉 ESG가 강조되고 있고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종이 소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 용기가 대부분 종이로 구성되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던 여러 용기들도 특수한 재질의 종이로 대체가 되는 흐름이죠. 종이는 플라스틱보다 오염이 적고 재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ESG가 강조되는 시대에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테린페이퍼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린페이퍼는 종이 관련된 4개 계열사가 연결된 지주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화면 보시는 테린 포장과 테린 판지는 실제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테린페이퍼는 계열사 중심으로 골판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75%를 계열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종이를 생산하고 그 종이로 박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도는 테린페이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골판지를 주로 만드는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대한그룹, 아세아그룹, 삼보그룹 모두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와 박스를 만드는 회사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스를 잘 판매를 해야 원재료인 골판지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테린페이퍼의 실적도 종속회사인 테린포장이나 테린판지가 얼마나 박스를 잘 판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린페이퍼는 국내 골판지 시장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캐파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골판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세아 제지나 신대양 제지와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테린페이퍼는 1위인데요. 20년 기준으로 20.6%입니다. 그런데 화면의 그래프를 잘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죠. 약 23% 정도에서 20.6%까지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경쟁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종이로 된 신문을 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그렇다 보니 신문에 사용되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골판지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기타로 분류된 상단의 주황색 부분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죠. 그러므로 이 골판지 시장도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도 가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골판지는 주로 폐지를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종이 가격이 21년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국내 고지가 20년 대비 톤당 약 7만원 인상되었고요. 수입 고지도 약 8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수요의 증가, 그리고 중국의 재활용품 정책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원재료의 가격 인상도 향후 테린페이퍼의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을 보면 원재료 인상이 이익을 훼손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21년도 매출은 8,889억 원으로 20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많이 증가되면서 21년도 영업이익률은 13%인데요. 이익률이 좋습니다. 20년 대비 3%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되면서 순이익은 20년과 비슷해졌는데요. 영업의 비용을 보면 법인세도 늘어났지만 이자 비용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보니 역시나 21년도에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20년 대비 약 50% 축소되었고요. 부채 비율은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무 상태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상장하고 나면 공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므로 재무 상태는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시설 투자와 채무 상환에 자금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무 상환은 최근 늘어난 부채를 상환하는 것 같고, 시설 투자는 기존 사업의 기반을 다지면서 새로운 종류를 개발하는 등의 신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설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자금 사용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테린 페이퍼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는데요. 5종목과 청약이 중복되었습니다.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종목이 없고 아마도 5종목 전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81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그런데 구주 매출 비중이 40%입니다. 상당히 많죠. 구주 매출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모집 금액은 1,783억 원이고 시가총액은 약 7천억 원입니다. 테린페이퍼는 모집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인데요. 최대 주주 세아상력은 테린페이퍼를 20년도에 인수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324만 주를 매각하면서 구주 매출의 비중은 40%가 됩니다. 이러한 규모의 구주 매출을 보니 이번 상장의 목적 중 하나가 투자금 회수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주 매출은 상당히 큰 단점이라고 보입니다. 화면은 최근 청약 종목 중에서 최대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최대주주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은 상장을 철회를 했죠. 작년에 SM상선, 시몬노 액세서리가 철회를 했고 올해 초에는 현대엔지니어링도 철회를 했습니다. 과연 테린페이퍼는 수요 예측에서 철회가 되지 않고 일반 공모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상장일 유통 물량은 좋은 종목인데요. 648만 주로서 비중 20%만 유통이 됩니다. 최대 주주 외에는 기존 주주가 아예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일에도 기존 주주 물량은 없고요. 스톡옵션 같은 걸로 추가되는 물량도 없는 깔끔한 종목입니다. 투자자별 배정 수량을 보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25% 비중으로 약 202만 주가 배정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게도 배정 비율 20%를 꽉 채워서 약 162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테린페이퍼의 직원 수가 약 400명이라고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1인당 약 4,000주씩 청약을 해야 되죠. 공모가 상당 금액으로 8,8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에서는 어느 정도는 미달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공동으로 메인 주관하는데요. 그래서 배정 수량은 각 101만 주로 같습니다. 신한금투의 청약 한도는 6만 5천 주, 하나금투는 5만 주인데요. 6만 5천 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14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도 이번부터는 청약 수수료를 2,000원 받고요. 이 종목의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최근에 최소 수량을 20주로 정하는 종목들을 보면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주관사에서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20주로 해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공모가를 볼 텐데요. 유사기업으로는 경쟁사 중에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3개 회사를 선택했는데요. 아세아제지, 대형포장, 삼보판지였고요. 아세아제지와 삼보판지의 PER은 4 정도인데 대형포장의 PER은 약 25 정도로 편차가 꽤 많습니다. 좀 애매해 보이죠? 여하튼 평균 PER로는 11.1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작년 순이익을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으로 약 8천억 원을 도출하는데요. 주당 평가가액은 24,900원입니다. 그리고 할인율 11.65%를 적용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 22,000원을 책정하는데요. 그럼 유사기업들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유사기업 3종목과 테린페이퍼인데요. 일단 유사기업 3종목의 21년도 실적을 보면 아세아제지의 이익은 910억 원, 태형포장은 100억 원, 삼보판지는 602억 원인데요. 이익률은 아세아제지와 삼보판지가 약 10% 수준이고 대형포장의 이익률은 좀 낮습니다. 테린페이퍼의 21년 실적은 아세아제지보다는 좀 적은데요. 그러므로 시장 1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손익을 보면 1위 기업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제 PER을 볼 텐데요. 아세아제지의 PER은 4.4, 대형포장은 24.9, 삼보판지는 3.7입니다. 그리고 테린페이퍼는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9.3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사기업 3개사 중 2개 기업의 PER이 채 5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PER이 낮은 이유는 각 회사들이 종속회사가 포함된 지주회사 역할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테린페이퍼는 공모가로만 PER이 9조. 물론 테린페이퍼가 이들 기업과는 차별화된 강력한 성장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테린페이퍼의 상당 공모가는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공모가 하단으로 확정되더라도 고평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 때문에 공모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몇 년 전에 강제로 상장 폐지하면서 주식 시장을 떠났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상장 신청을 한 종목인데요. 강제 상폐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뉴스로 검색을 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과거 행적 때문에 테린페이퍼는 올해부터 3년간 현금 배당을 하겠다는 확약을 합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익의 20%를 배당하는데요. 최대 주주 몫은 배당하지 않고 유보를 해서 성장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에 관심이 많은 제가 한번 배당금을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테린페이퍼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1년도 순이익은 593억 원이었습니다. 배당 성향은 20%였잖아요. 그럼 배당금 총액은 118억 원이 되죠. 테린페이퍼의 총 주식수는 3,241만 주인데요. 그래서 배당금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주당 배당금은 366원이죠. 상당 공모가인 22,000원 기준으로 배당금 약 360원의 수익률은 1.7%인데요. 설마 이 배당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요즘에는 1금융 예금이자도 2%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위해서 상장부터 배당을 한다는 선물을 내놓았지만 테린페이퍼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경쟁사인 아세아제지는 배당금을 얼마를 주었나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작년 배당금은 900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배당금 900원을 받는다면 현재 주가 기준 수익률은 2%입니다. 저의 기준으로 볼 때 아세아제지도 배당금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테린페이퍼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2주차 후반부는 5종목이 청약을 합니다만 원스토어 수요 예측이 좋지 않으면 아마도 리츠를 청약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할 종목은 많은데 풍요 속 빈곤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테린페이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도 수요 예측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저와 다른 시각으로 테린페이퍼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최종 청약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다들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